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로에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살려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전개 속도가 늦으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제임스는 빠른 스프린트와 측면 돌파로 공간을 노리지만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는 전술 속에서는 역습 상황에만 강점을 드러낸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밸런스를 잡지만 공격 전환에서 세밀한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부족하다. 팀 전체는 라인을 내리고 압박보다는 블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며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단단히 갖춘다. 하지만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점유를 쉽게 허용하고 루즈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속도와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의 날카로움을 살리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느려질 경우 영향력이 줄어든다. 반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텨주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서는 득점 기회가 제한적이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전개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임무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고든이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공격 옵션은 제한되고 전술적으로는 안정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뉴캐슬 역시 라인을 낮추고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격 템포가 늘어지며 경기 리듬이 느려진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모두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 빠른 역습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적 구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찬스가 제한된다. 결국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고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세컨드볼을 연결하려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더하며 밸런스를 잡지만 빠른 템포 전환에 대응하는 순간적인 속도에서 밀린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전진성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측면 수비에 막히면 깊숙한 돌파를 이어가지 못한다. 팀 전체는 라인을 내려 밀집 수비를 구축하려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공간을 내주며 강팀 상대로 실점 위험이 높다. 특히 전방 압박의 강도가 낮아 중원에서 쉽게 점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케인은 최전방에서 압도적인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전진성을 앞세워 압박과 2차 전개에 큰 힘을 보탠다. 팀 전체는 빠른 템포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들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특히 케인의 제공권과 이선의 연계 플레이는 밀집 수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 올리세 고레츠카를 축으로 한 공격 전개가 완성도를 보여주며 밀집 수비를 손쉽게 흔들 수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전력 차이를 확실히 드러내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홈팀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위협을 만든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커진과 중거리 슛을 통해 변수를 창출하며 1대1 돌파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패싱 템포를 조율하고 전방 압박 상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볼로냐는 공격 루트가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단순해질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원정팀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박스 안 결정력과 제공권 장악에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위협적이다. 보이보다는 빠른 발과 돌파력으로 측면에서 공간을 공략하며 컷백과 크로스로 찬스를 연결할 수 있다. 니코파스는 전진 패스와 볼 배급에서 정확도가 높아 공격의 템포를 유지하고 이선의 밸런스를 맞춘다. 다만 코모 역시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뒷공간을 쉽게 내주고 후반 체력 저하가 반복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와 오르솔리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전개가 단순해질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코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과 보이보다의 돌파를 무기로 삼지만 볼로냐의 압박에 쉽게 차단될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무승부 흐름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베팅합시다. 홈팀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제공권을 살려 세컨드볼을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를 만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오르도네스는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을 경우 쉽게 차단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로 공격의 연결고리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팀 전체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선택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 체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이 잦다. 원정팀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기반으로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마무리까지 책임진다. 때 키텔라이르는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로 공격 템포를 높이고 결정적인 순간 침투로 득점에 기여한다.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세밀한 전환 패스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세컨드볼 장악에도 강하다. 팀 전체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무기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데 능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한다. 특히 공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상대가 내려앉을수록 더 강한 압박으로 골문을 두드린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 대 케텔라이르 파살리치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축이 완성도를 보여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파르마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려 하지만 압박 저항력 부족과 후반 체력 저하로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전술적 응집력과 개인 기량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그림이 유력하다. 홈팀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3-4-3으로 꾸려지며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기회를 노린다. 1-2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노출하는 단점이 있다. 덴동커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커버 범위를 넓히지만 볼 전개 속도가 늦어 전술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다. 무엇보다 오비에도는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쉽게 흔들린다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점유율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오야르사발은 문전에서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과 제공권으로 팀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쿠보 타케우사는 폭발적인 돌파와 세밀한 패스로 경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순간적인 침투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패스 전개 능력을 겸비해 팀의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소시에다드는 점유율 기반의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사발의 마무리, 쿠보의 창의적인 돌파, 투리엔테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틀어질 수 있다. 오비에도는 홈에서 분투하겠지만 수비 간격 붕괴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지로나 포메이션은 4-4-1-1로 두 줄 수비와 빠른 전환을 결합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볼 간수 능력을 바탕으로 팀 밸런스를 잡으며 제공권에서도 힘을 더한다. 치간코프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측면에서 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크로스와 컷백으로 기회를 창출한다. 포르투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로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를 수행하며 순간적인 슈팅 감각으로 승부를 바꿀 수 있다. 지로나는 홈에서 템포를 높게 유지하면서 중원의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원정팀 세비야 포메이션은 4-2-3-1로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를 병행하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애덤스는 피지컬을 활용해 중원에서 볼 배급을 맞지만 압박이 거세지면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에주케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기복이 심하다. 바르가스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체력 저하 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 세비야는 최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 침투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반복하고 있다. 지로나는 카마라, 치간코프, 포르투를 중심으로 중원과 공격 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흐름을 장악한다. 세비야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방 전개가 압박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매치업은 지로나가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로 구성되어 중원에서 안정감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노린다. 루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책임지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날카롭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컷신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때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압도적인 시야와 패스 능력으로 전방에 정확한 공급을 하며 경기의 리듬을 조율한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순간적인 전개 속도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원정팀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역습을 노린다.
보렐리는 최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강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는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폴로룬쇼는 중원에서 체격과 피지컬을 앞세우며 버티지만 압박 저항 능력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에스포지토는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을 노리지만 전방으로의 지원이 부족해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기 어렵다. 결국 칼리아리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 찬스를 노리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제약이 크다. 나폴리는 공격 전개와 전술 완성도에서 칼리아리를 압도할 수 있다. 칼리아리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강세를 이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